엉덩이에 피가 난 적도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토익을 350점에서 900점대까지, 그리고 지방대에서 경희대로 편입, 그리고 자격증도 4개 이상, 그리고 학교 차서까지 제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1탄 마인드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정말 독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독한 마인드라는 것은 제가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정말 사법고시생처럼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냥 저의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공부를 하다가도 엉덩이에 피가 난 적도 있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엉덩이에 피가 난지도 모르고 팬티가 피로 이렇게 젖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독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인드로는 뭐냐면 꿈은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주의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00점이기 때문에 나는 500점으로 목표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항상 그냥 500점이 그냥 최고의 목표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300점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900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300점에서 갑자기 900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돼서 일단은 400점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400점을 먼저 맞은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500점을 목표로 하자. 이런 식으로 꿈은 크되 항상 현실주의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확률을 높인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5시간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10시간을 합니다.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10시간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겠죠? 자,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SNS랑 어떻게 보면은 기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런 걸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안 하는 사람이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확률이 높겠죠. 자, 잠깐 저의 예시를 들어보면 저도 페이스북, 뭐 인스타, 카카오톡 다 없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자 생활을 2년 이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확률상 그런 사람이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인드는 뭐냐면 재수는 절대 X. 무조건 이번에 끝낸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9월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만약에 7월이에요. 7월에 있고 9월에 시험이 있으면은 나는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을 목표로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올해 내가 목표를 하는 시험 날짜까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는 결국에 내가 완벽한 상태로 시험을 보질 않아요. 항상 만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누가 더 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냐의 싸움이지,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시험 보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건 저의 마인드인데 공부할 때 돈을 아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공부를 하지 않고 무슨 어떤 상품을 사듯이 할인가 또는 그런 것만 이제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재를 어떻게 보면 뭐 무료로 제공받았다 이런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전혀, 자, 이거는 내가 무슨 음식을 사서 먹거나 내가 어떤 소비재를 사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목적은 내가 토익 점수를 맞든 합격을 하든 그게 목표를 잡고 나면은 사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있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니까 지금 막 당장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올해도 돈 들고 내년도 돈 드는 거예요, 사실은. 딱 할 때 딱 돈을 써서 끝내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자료 수집가가 되지 마세요. 자,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이교재, 저교재, 자료 엄청 걸 다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자, 그리고 또 사실 자료도 그렇고 책도 그렇지만 한 번 본다고 본 게 절대 아닙니다. 자, 5번 이상, 10번 이상 봐야 그걸 봤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책 한 번 훑어본 거는 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료 수집가가 되지 마세요. 요새는 너무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자료도 많고 교재도 많고 막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료만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일곱 번째로 목적이 무조건 공부여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수집가가 되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형광펜을 하고 막 열심히 막 그어요. 열심히 그어가지고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깔끔한 게 좋아서 디자이너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조언자, 뭐 강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내가 아직 합격을 하지도 않고 내가 아직 점수도 안 나는데 불구하고 친구한테 막 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조언자가 돼 있어요.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2, 3년 동안 이제 뭐 다른 고시 같은 경우에 2, 3년 동안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조언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조언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언가가 되고 싶으면 굳이 합격하지 않더라도 그냥 조언가의 길을 가면 됩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행동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많이 줄이시고 내가 무조건 공부에 올인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1탄 마인드 편 여기까지 하고 그럼 빠이!